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세수 펑크 현상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세금이나 정부 재정 이런 주제가 워낙 재미도 없고 솔직히 피부로 잘 다가오지도 않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영상으로 다루면 관심도가 확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내용은 세금 이야기이기는 한데 다른 부분이랑 연결해서 풀어갈 거라서 지겹지도 않고 한번 들어볼 만한 내용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건데 불과 석 달 전에 3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1, 2월 세수가 작년에 비해 16조 원이 덜 거쳐서 당시에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하면서 세수 부족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난리였던 거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저희 영상에서도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 1, 2월과 비교해 올해 1, 2월 세금이 16조가 덜 걷어졌다고 했었죠. 네, 3월 당시 세수 펑크니 하면서 말 많던 그 시기에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물가 안정 기대, 기업 경기 개선 및 수출 회복 등 여름 지나고 가을로 갈수록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상반기에는 우리 경기가 좀 힘들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걸로 보여서 상저하고라고 하면서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당시 그 논리로 세수 펑크 전망은 과하다고 하면서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 IMF 할 거 없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낮춰서 발표하는 판국인데 상저하고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민망하죠. 정부에서도 이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할 건데 기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엊그제 기사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그때 상저하고 얘기하던 사람들 본인 스스로도 민망해서 지금 보면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무튼 지난 3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3개월이 더 지난 시점인데요. 그럼 지금은 세수 펑크 우려가 줄어들었냐 아니면 줄어들 조짐이라도 있는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나오고 있는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4월까지 덜 걷어진 세수만 34조 원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4월까지 걷어진 세금을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34조가 덜 걷어졌다 이 말인 거죠. 네, 그 말이죠. 그럼 개선은커녕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세금이 크게 덜 거치고 있다는 게 요지인데 세금이 덜 거치는 걸 진지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유독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1월부터 4월까지 기간만 얘기하는 건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조 원 가까이 줄었고요. 개인 소득세는 9조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법인세는 31%가 줄어든 거고요. 개인 소득세는 20%가 덜 거친 상태예요. 기업도 개인도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네요. 네, 이게 현재 진실인 거죠. 그리고 부가세도 줄었는데 법인세나 소득세가 줄어든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규모는 좀 적은데 부가가치세도 작년 동기와 비교해 3조 8천억이 덜 걷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법인세가 줄고 소득세가 줄어든 의미를 사실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투자 관점에서만 무조건 계속 받아들이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투자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먼저 법인세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법인세는 말장난을 걷어낸 확실한 기업의 실적을 의미합니다. 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뒤로는 적자를 키워가고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네, 기업들이 많이 팔아서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걸 증명하는 게 법인세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법인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는 지금 기업들이 그만큼 어렵고 자금 사정도 안 좋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지금 투자 시장을 보면 투자기관에서는 계속 기업들 실적 전망 높이면서 좋아진다고 기대감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걸 법인세 상황이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 이건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변명해가며 이러쿵저러쿵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 중견기업을 넘어서 이제 대기업군에서도 어려움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표적으로 CJ그룹하고 SK이노베이션에서도 대규모 유상증자한다고 주식시장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만큼 지금 주요 대기업들에서도 돈이 마르고 있고 기업들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금 부자로 알려진 롯데 같은 경우에도 최근 언론에서 부족 언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기업들이 진짜 안 좋다는 게 지난달 기사에서도 보면 전체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순이익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60% 가까이 줄었다고 그때 포털에 도배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기업 전반적으로 이런 현실인데요. 아무리 주가가 기대감을 반영한다지만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드러나는 실적을 바탕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자정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게 왜 문제인지를 인식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시장 관점에서 보면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줄어든 소득세도 투자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소득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는 지금 개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라서 그만큼 개인들의 투자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개인들이 기대감으로 시장을 계속 떠받치려고 해도 소득 감소로 지속적인 투자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네요. 그쵸.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가의 성장 동력을 보면 기대감이 어떻고 하면서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결국은 어쨌든 돈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실적 좋고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이 많아야 결국은 그런 것들이 주가의 성장 동력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투자 시장에 들어와야 될 여유 자금들도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투자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단지 오르고 있다는 분위기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악재를 외면하면서 가고 있고요. 나오고 있는 투자 정보를 보더라도 분명히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악재인 것 같은데 이런 악재 요인들은 무시한 채 반쪽짜리 정보, 단순히 기대감을 마치 논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한 정보들만 쏟아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난 몇 달 동안에 올해 금리 인상 끝난다고 하면서 투자 시장에서만 이런 말들을 기정사실처럼 기대를 굳혀왔었는데 이번에 파월 말 하나로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것조차도 시장은 반영을 안 하고 있죠. 게다가 투자자들의 집착과 과도한 기대도 지금 투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인세 소득세 급감은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투자시장 관점에서 봐도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 원동력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담이긴 한데 최근에 주가 오르는 거 보면서 주식으로 돈을 마치 다들 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주가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시장에 있는 개인들까지 다 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금 주가 지수와는 별개로 손실의 폭을 키우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참고적인 내용이긴 한데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을 때는 주가 조작이나 주식 사기 같은 이런 일들이 잘 안 드러나게 됩니다. 뉴스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 다들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수익 나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고소할 일도 없는 거고 불만 없이 다들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사기 같은 이런 일들이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속이고 사기를 치더라도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 사기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주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들이 돈을 잃고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가 조작이나 주식 사기 같은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슈퍼개미니 하면서 많이 시끄러웠는데 저런 사건이 개인들이 돈을 계속 벌고 있을 때는 안 터집니다. 주가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전체적으로 돈을 잃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돈을 잃어야 신고를 하든 뭘 하든 하죠. 실제로 벌고 있을 때는 사기를 쳐도 모르는 거고 폰지 사기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평균적으로 다 올라서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개인들이 들어간 것 중에 지금 떨어지는 종목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런 주가 조작이나 주식 사기 같은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오르고 있는 지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현재 개인들은 돈을 엄청 잃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주가 지수가 주는 이런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면 경제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가 주제 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한 이 얘기들이 안 받아들여지고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본인이 투자 시장에 너무 과몰입하고 있거나 주가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코너로 본인 스스로 몰아넣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고요. 혹은 경제정보를 투자업계 관계자를 통해서만 얻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재점검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IMF 부총재가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금융경제와 메인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실물경제가 서로 간의 괴리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려서 지금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예를 들면 실물경제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금융경제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 풀겠지 하면서 오히려 투자시장이 더 올라버리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경제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그런 말을 했었죠. 투자 시장이 마른 투자라고 하면서 경제와는 별개로 놀고 있는 투기판이 된 걸 둘러서 표현한 거죠. 지금은 투자로 돈을 벌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기업들 스스로도 앞날을 예상하지 못해서 자기들 투자를 줄이는 판국에 개인들이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위기를 투자로 이겨낸다는 그런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